정확히 1년 전 오늘 2025년 5월 22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 스타디움은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서서히 지평선 아래로 사라져가는 그 순간 하얀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환하게 빛나는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41년 만에 다시금 유럽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팬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토트넘입니다. 라는 외침은 단순한 승리 선언을 넘어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이룬 위대한 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토트넘은 강력한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단 1대 0으로 꺾으며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을 단결시키고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뛰게 만드는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그는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긴 기다림에 대해 팬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이 퍼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차로 인해 새벽 시간까지 눈을 비비며 응원해준 한국 팬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비록 무대는 유럽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고향과 팬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가 드러낸 토트넘의 구조적 위기.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오늘 토트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기에는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 바로 강등권 바로 위에 서 있는 절벽 끝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1년 전 손흥민이 보여준 뜨거운 승리의 감동은 아련한 추억이 되었고 토트넘 팬들은 오늘 다시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바로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행보입니다. 그는 강등 위기에 몰린 상황 속에서 팀을 떠나 아르헨티나로 돌아갔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억울함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손흥민의 이탈 이후 토트넘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 클럽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선수단의 사기 저하, 불안정한 전술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리더십 공백이 팀 분위기를 갉아먹었습니다. 1년 전의 우승은 그야말로 손흥민이라는 한 인물과 그의 헌신에 힘입은 빛나는 순간이었고 그 이후의 침체는 구조적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선수 영입 실패와 내부 혼란 토트넘의 몰락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이적 시장에서 보여준 무기력함은 팬들의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특히 이적 시장 마감 직전까지도 절실히 필요했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전력 약화로 직결되었습니다. 젊고 유망한 선수들의 발굴과 영입은커녕 기존 선수들의 이탈과 노쇠화만 가속화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깊었습니다. 감독과 선수 간 신뢰 문제, 구단 경영진과 팬들 사이의 불신, 그리고 선수단 내 분열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맞물려 팀의 동력이 급속히 상실되었습니다. 리더십 부재는 특히 심각한 문제로 손흥민과 같은 중심축이 사라진 구단은 명확한 방향성을 잃은 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전을 앞둔 토트넘과 팬들의 복잡한 심경. 다가오는 시즌 마지막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입니다. 강등권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토트넘은 단 한 경기 결과에 따라 2부 리그 강등의 운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ESPN 등 주요 매체들은 토트넘이 홈 경기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팀이라며 특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먼저 실점할 경우 팬들과 선수 모두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데제르비 감독은 이례적으로 팬들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팬클럽과 거리 응원을 조직해달라고 부탁하며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팬들 또한 이에 화답하며 뜨거운 응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클럽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팬단체 체인지 포 토트넘은 에버튼전 종료 후 강력한 항의의 의미로 대형 배너를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애니 아웃, 비나이 아웃, 랑케 아웃, 우리의 클럽, 우리의 목소리라는 문구는 구단 수뇌부 퇴진 요구와 함께 현재 토트넘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팬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레비 회장 퇴진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던 점, 무능한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임명, 그리고 선수단 보강 실패가 구조적인 붕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핵심입니다. 헌신적인 선수들과 대비되는 로메로의 팀 이탈이 와중에도 토트넘 선수들은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전에서 턱뼈 골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며 에버튼전에 출전한 제드 스펜스,
그리고 국가대표 출전을 포기하고 시즌 종료 후 수술과 회복에 전념하는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의 사례는 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들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팀의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행동은 팬들에게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그는 강등 위기에 몰린 팀을 떠나 자신의 고향 아르헨티나로 돌아갔고 벨그라노와 리버플레이트 간의 리그 챔피언십 결승전을 관전하기 위해 자국으로 향했습니다. 벨그라노가 한 번도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팀이라는 점에서 그의 개인적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주장이 팀을 떠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메로는 첼시전 직전 자신의 개인 훈련 영상을 SNS에 올리며 팀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곧바로 아르헨티나행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이 밝혀져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팬들은 로메로의 SNS 영상은 월드컵 준비용 개인 훈련일 뿐 토트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하며 그의 팀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잔류에 성공하더라도 로메로가 토트넘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팬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아스널 심판 음모론과 리그 판정에 대한 불신, 토트넘의 위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심판 판정에 대한 불신과 아스널 심판 음모론입니다. 이번 시즌 최종전 주심으로 마이클 올리버, VAR 담당으로 폴 티언니가 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심판 판정이 토트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음모론은 단순한 억측이 아닙니다. 시즌 내내 아스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심판 판정과 VAR 오류 사례가 데이터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 분석 계정에서는 2025에서 26 시즌 VAR 판정 오류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팀 순위를 공개했으며 아스널이 무려 18회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잇는 본머스, 첼시, 풀럼은 각각 7회, 6회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아스널은 이번 시즌 상대팀에게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허용하거나 퇴장 선수를 내지 않은 유일한 팀으로 밝혀졌습니다.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하는 팀 특성상 거친 몸싸움이 빈번했음에도 심판들이 아스널에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공개적으로 심판 판정의 편파성을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프리미어 리그의 명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코다컴의 데이터 분석 결과 VAR 오류를 제외한 리그 테이블을 재계산하면 아스널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 우연 이상의 체계적인 편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때 PGML 수석 심판 책임자 하워드 웹의 이름으로 발표된 사과문이 온라인에 돌며 팬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아스널에 유리하게 작용한 여러 사건에 대해 편파성 혹은 부패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영향을 받은 클럽들에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문서는 팬이 재미로 만든 가짜 문서임이 밝혀졌고 아스널과 담합 혐의로 징계를 받은 심판들의 존재 역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 문서가 빠르게 확산된 것은 팬들이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리그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토트넘 팬들의 분노가 단순한 결과 불만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전을 앞둔 팬들의 엇갈린 기대와 불안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웨스트햄과 리즈를 상대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우세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토트넘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내면 잔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시즌 내내 반복된 집중력 붕괴와 잦은 실수로 인해 팬들의 불안감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극에 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SNS를 가득 채우는 것은 1년 전 빌바오에서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장면들입니다. 그의 환한 미소,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팬들에게 눈물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인터뷰 영상은 수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캡틴 소니로 불렸던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라 토트넘과 팬들을 하나로 묶어준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술과 득점 능력뿐 아니라 헌신과 충성,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트로피 그 자체가 아니라 클럽과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태도를 몸소 보여준 점입니다. 결론, 빛나던 순간과 참담한 현실 사이에서 다시 희망을 꿈꾸다. 유로파 리그 우승 1주년을 맞이한 오늘
토트넘 팬들은 그 빛나던 밤을 가슴 깊이 새기며 현재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깊은 탄식을 보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손흥민을 그리워합니다. 그의 부재가 이렇게 클 줄 몰랐고 그가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토트넘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팬들은 희망을 완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희망이 다시 꼽히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수 교체나 감독 교체를 넘어 클럽 전체의 구조적 쇄신과 진정한 리더십 회복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그 정신과 마음가짐이 다시 토트넘에 깃들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유럽 정상에 우뚝 서는 날이 오기를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이기의 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팬들과 선수, 경영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과 헌신의 가치가 토트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이 다시 한번 축구 세계를 밝히기를 기대해봅니다.